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강종이라고요. 지금 프리메드라는 비영리 단체 하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저희 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해외 사업으로서의 모성 건강 다루는 사업이 있는데 그 단체 활동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제목 보이시죠? 엄마. 참 우리 오늘 아침에도 엄마라는 얘기 엄마 불러봤을 거고, 또 태어나면서 아빠들한테는 좀 서운한 얘기지만 먼저 엄마라는 말부터 먼저 배울 거예요. 그렇게 참 익숙한 이름, 그 이름을 못 불러본 아이들의 얘기를 전하고,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떤 했던 일들, 생각들 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인데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여러분들 계획 콘서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있잖아요. 많은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진 보이시죠? 한 아이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그림을 보시면 엄마가 있어요. 인도에 있는 한 어머니를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잃어버린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이는 7살이 되도록 그때도 엄마를 그리면서 잠에 들곤 합니다. 참 우리로서는 불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림인데요. 실제로 모성 건강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어떤 새 생명의 탄생의 순간에 많은 산모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진을 보시면은 아프리카 지역, 아마시아 지역에서는 10만 출산을 했을 때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산모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돌려 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해 57만 6천 명 정도의 산모가 사망하고 있는데요. 그게 숫자로 다시 환산해 보면은 약 1분에 1명꼴로 새 생명 탄생의 순간에 산모가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풀 수가 없는 문제인가? 되게 가슴 아픈 문제인데 참 풀 수가 없는 어떤 난치병이라는 그런 문제인가? 또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말리아나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저렇게 10만 출산건당 500 내지는 1000명 이상의 많은 산모가 죽어가지만 복지가 발달했다는 북유럽이라든지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저렇게 10만 출산건당 10명 내외 정도로 아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 땅에 이미 답은 존재하고 있고 그 답에 도달하게끔만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엄마랑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성 사망을 불필요한 사망이라고 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산모들이 왜 죽어가는가? 그때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의학적으로 그런 이제 산모가 임신 중 그리고 출산 중에 시기에 나눠가지고 죽는 원인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사망 원인을 보시면은 과다출혈, 그다음에 감염성 질환, 그리고 고혈압성 질환, 유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히 들어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원인들 때문에 많은 저개발 국가 산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위험이라 하면 충분히 우리 방식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피할 수 있는 위험들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현지 산모라고 치면은 딱 저렇게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은 산모가 산부인과 가가지고 아기 사진 찍어보고 또 거의 기뻐하고 또 진단받는 거는 되게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일상적인 일인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면은, 즉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먼저 접근해왔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적절히 이걸 배분해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정말 거창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만으로도 과다출혈이라든지 감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꼭 필수적인 아이템, 그리고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현지에 있는 의료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임파워링 해서 이런 공급단에서의 어떤 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많게 고안해봤습니다. 저희 단체가 고안했던 출산 키트예요. 아까도 이제 출산이랑 임신 중에 산모가 죽어가는 원인들을 그 시기별로 나눠서 분석했었는데 출산 중에 가장 많은 그 산모 사망 원인이 과다출혈과 감염입니다. 아까도 과다출혈 감염이 거의 40%까지 차지하는 되게 높은 비율로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들은 정말 감염만 생각해봐도 깨끗한 환경에서 아기를 낳고 적어도 항생제 정도는 투여해도 감염 질환은 웬만큼 다 막을 수 있고, 또 과다출혈도 피가 얼마나 나는지 기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 판단과 그리고 적절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만 할 수 있으면은 과다출혈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다출혈과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도구들, 그리고 저기 이제 안에 편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 그 흰색 통이 있잖아요. 저기 안에는 항생제와 옥시토신이라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그것들로 되게 간단한 약재들이에요. 간단한 약재들로 그 과다출혈 감염을 예방하고자 이런 키트를 고안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의료인들을 훈련시키고 임파워링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그 사람들도 참 이런 건 처음 볼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장비들을 정말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응급 상황에 빨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으로써 사용 과정을 다 표현해서 좀 더 그 사람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출산 과정이 아니라 임신 과정 중에서도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고혈압성 질환이라든지 불안전한 유산 이런 것들이 임신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기에만 우리가 그 인지하면은 그 간단한 처치 내지는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보시면은 알만한 장비들이잖아요.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는 당연히 집에도 있고 목욕탕에도 있죠. 체온계도 뭐 있는 집안은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 장비들로 이런 장비들이 사실 뭐 대단한 의료 장비들이 아니라 다 우리나라 뭐 인터파크라든지 그런 인터넷 쇼핑몰에 다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돌려 말하면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장비들로 구성해서 임신 중에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아까 마찬가지로 그 그림을 표현해가지고 의료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산모가 정기적 검진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안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도 혈압을 재고 나면 이게 내가 혈압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누구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현지 주민들은 더 우리보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없을 텐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보시면은 뭐 초록색은 되게 안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빨간색은 위험할 것 같잖아요. 딱 이제 저희 숫자로만 경계를 지어서 초록색에 본인이 해당되면은 아 나는 안전하다고 이해할 수 있게끔 시트를 만들었고 빨간색에 들어가면은 아 이제 의료인 주변의 간호사라든지 그런 의료인한테 교육을 적절한 교육을 받고 또 생활습관 교정하고 필요시에는 처치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스크린 시트도 저희가 고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업에 시도를 해봤었는데 근데 저희가 받은 피드백은 그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 단에서 이거를 인프루빙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아까 똑같은 그림이 있었죠. 저희는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는 많은 또 의료 봉사단체들 그런 선생님들이 가서 훌륭한 진료를 하시는데 저기는 다 이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거고 우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뭐 프로퍼럴 메디컬 서비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유지 관리할 능력이 아직은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저런 서비스를 갖다 줘도 못 쓰는 이유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완하니 물리적인 장벽, 크게 또 인식적, 문화적인 장벽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물리적인 장벽은 이제 간단하죠. 뭐 이제 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또 의료 시설이 또 멀고 또 대개 또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나 기후, 도로 사정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챌린징한 인바이러먼트 때문에 또 이용이 어렵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식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병원에서 낳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그 전통적인 산파가 받아줘요. 그렇게 되면은 응급 상황에서 처치하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산파들 제가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서 만나봤는데 본인이 낳다가도 많이 죽었다는 그런 경험담을 얘기해주던데, 그런 위험들 그리고 또 잘못된 인식들이 많아요. 뭐 한 예를 들자면은 거기 이제 산모들이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모 애를 베면은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어야지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라는 그 종족이 있어요. 여러분 마사이 워킹이라고 뭐 되게 유명한 신발 아시죠? 예, 마사이 워킹. 그 마사이족의 관념이 어떠냐면은 산모가 많이 먹으면은 애가 너무 커져가지고 거대화가 나온다는 관념 때문에 아예 오히려 산모를 굶기고 안 먹이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런 이제 미스컨셉션이 되게 산모를 이제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좋은 뭐 서비스를 주고 또 외국 단체에서 많이 의료소 봉사에 나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지역 주민 의료 봉사지만 뭐 좋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또 좋은 물품을 가져주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또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근본적인 어떤 사회과학적 접근이 오히려 그 사회 의료 어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같이 만들었던 교육 자료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장벽들이 있지만 이 교육 자료를 통해서 다루고 싶었던 것들은 이제 다 공통점이 물론 이제 산모가 보이긴 하지만 다 이제 따라서 그 남편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제 그런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남녀 이제 그 성평등이 불평등이 심해서 이제 남자들이 경제권을 대부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여자 산모들이 아파서 병원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100원도 스스로 결정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 때문에 산모가 아무리 내가 이런 의료 서비스 중요하고 내 뭔가를 중요하다 느껴도 지역 주민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면은 결국에 산모가 스스로 그냥 끙끙 앓다가 죽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불합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마을에 가져가서 이제 마을 사람들 많이 보이는 시장이라든지 의료 시설, 학교 이런 데서 전시회를 열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제 영구적으로 붙어 있게끔 이제 저희가 하고 왔고, 글씨는 이제 지금 보시면 알파벳 같은데 영어 아닌 것 같고 그런 글씨가 있죠. 이게 동아프리카 지역의 스왈리어라는 언어인데 이제 그나마 최대한 그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물론 거기도 영어를 쓰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급적이면은 많은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현지어로 다 번역해서 교육 자료 만들고 또 직접 나가서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인식적인 어떤 그 장벽을 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허물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물리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또 제가 고안해봤는데요.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경 10km 안에 병원 몇 개를 세보려 가면은 저도 못 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아서 한 건물에 4개, 5개씩 있고 요새 뭐 되게 많이 많잖아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네거리 하나에다가 이제 한 4개씩 붙어가지고 서로 이제 환자 내가 안리 정리 이런 말도 많은데 여기는 이제 반경 10km 안에 의료시설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어떤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의 그런 마을들은 10km라 하면은 참 여러분들 일반적인 어떤 정상적인 성인도 걸어서 가거나 그렇게 되게 힘든 거리인데 여기 산모들은 사실 저런 지역에 마땅한 어떤 교통수단이라든지 뭐 또 편리한 도로라든지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되게 지금 배경으로 보시는 저게 아프리카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런 광활한 대지를 10km를 걸어가야 돼요. 더더군다나 몸이 더 불편한 산모가 이거는 정말 이제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지역 주민들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옛날 품앗이 이제 그런 개처럼 모임 꾸려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 잘 사는 사람들 오토바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맨날 돌아보니까 오토바이 이용해서 뒤에 이제 앰뷸런스
우리나라 앰뷸런스랑은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앰뷸런스를 고안해서 산모가 필요할 때 적시에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이 사람들은 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실 항시 산모가 이제 저걸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저걸로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그걸 만든 수익금으로 저걸 유지 관리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 산모들한테는 무료로 이렇게 그 병원으로 이송해주는 그 시스템도 저희가 시도를 해서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이제 어떤 것 배경에서 했던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케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들로 이제 잠깐씩 보여드리면서 제가 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다 영어로 적었지만 제가 이제 말했던 그런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저희 당장 생각했던 이 프로젝트의 접근 방향 모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플라이 공급 측면에서만 우리가 쏟아붓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런 공급 측면에서는 긴급 구호 현장에서는 꼭 필요해요. 이제 빵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비행기로 쭉 뿌리고 이제 어떻게든 많이 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의료라든지 뭐 그런 다른 어떤 주제들은 공급 측면에서만 정말 물량으로 이렇게 승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됐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다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시게 되면 충분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요 측면에서도 고려해서 수요를 조정해 줘야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공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케냐에서 카지아도라는 지역, 나이로비가 케냐의 수도거든요. 나이로비 시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탄자니아라는 나라의 국경지대로 이루고 있는데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킬리만자로 산 아세요? 옛날에 조용필 씨 노래 있죠. 킬리만자로가 멀찍이 보이는 지역에 킬리만자로 산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고 요 근처에는 또 세렝게티 초원이라고 하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치타 뭐 사자 뛰어다니고 그 초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저희 마사이족이라는 그 동아프리카 소수 민족을 상대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지아도라는 지역은 우리나라 이제 경기도 강원도 정도 합친 정도 규모의 크기고 거기에 의료시설이 딱 59개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합친 면적에. 그래서 정말 별로 이제 의료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서 저희는 20개 그 의료 시설을 선정해서 이제 20개 디스펜서리가 의료 시설이에요. 거기인데 거기 54,000명 정도의 주민이 관할 주민들이에요. 그 주민들한테 저희가 키트랑 그리고 또 아까 설명드렸던 검진 세트를 공급하고 또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주민들 후송 체계 확립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건 이제 마사이 전통 복장이 있고 마사이 여성이고요. 이 마사이 전통 가옥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뭘로 지어졌을 것 같아요? 집이? 네, 흙, 돌 이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대부분은 가축의 배변입니다. 이게 가축의 목축을 하는 민족이라서 가축의 배변과 흙을 디디겨서 이렇게 만드는데 저기에 창문도 없고 주변에 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다 가축의 분변입니다. 저런 환경에서 가정에서 아기를 낳으니까 감염 질환에 노출되는 위험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파견을 나가서 이제 주민들과 그 현지 의료인들을 데리고 저희 키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한국에 사간 이제 모델이고요. 모델 마더이고 엄마고 실제 산모를 데리고 저희 이제 그 검진을 또 해보기도 하고 뒤에 이제 흰 옷 입으신 분이 현지 간호사분인데 간호사분이 직접 이제 해볼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뉴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옆에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 남자분께서 마사이어로 알아들 수 없는 언어로 이제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지역 주민을 교육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마사이 어머니들이랑 산파들이 그런 교육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의료시설에 구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7개의 그 장비들이고요.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되게 사용하기도 쉽고 또 현지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그 교육의 홍보 자료로서 지금 저기 보시면은 남자분이 그 산모 배에다 귀를 대고 듣고 있잖아요. 저희가 준비했던 그 장비 중에 하나가 그 산모 배에 이 프로브를 갖다 대면은 태아의 심장 박도 소리 들을 수 있는 장비가 또 저희 준비했었어요. 그게 사실 저희 의학적 목적으로서는 태아가 건강한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인데 이제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사실 뭐 이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크게 신기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들어본 어떤 태아의 소리이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이 사람의 감성을 딱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가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의료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또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적어도 호기심에서라도 한번 애 소리 한번 들어봐라, 그런 목적에서라도 의료시설로 오게끔 만들려고 저희가 저렇게 홍보자를 만드는 겁니다. 저기 문구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촌장님 사진 하나 찍어드렸습니다. 다음에 오면은 뭐 마을 잔치 열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또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1월 달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7월 달 다시 가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올레나라라는 카지아도 지역에서 저희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에 아까 그 검진 받으셨던 저분 기억나시죠? 그분이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아기를 낳으셨더라고요. 저희 키트를 이용해서 아기를 낳으셨던데 아기랑 산모랑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저희 보니까 의료인에 의한 출산 비율, 임신 중 최소 1회 검진 비율, 이게 사실 산모 사망률이 가장 중요한 그 지표이긴 해도 이 두 가지도 WHO, UN에서 모성 건강 지표 5대 지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들이에요. 사실 그 산모 사망률은 아직까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 못했고 이걸 이제 이 지표를 보니까 원래는 21%였던 의료인의 출산 비율이 키트를 통해서 이제 간호사가 되게 이제 능력이 생기고 저희가 홍보를 함으로써 62%까지 높아져서 조금 더 이제 그 지역 주민 전체로서는 안전한 출산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인 출산 비율이 100%잖아요. 거의 집에서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희 목표는 이제 100%를 만들고 저희가 이제 없어도 그 사람들 스스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뭐 저의 얘기는 이제 이걸로 마치는 걸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기하고 싶은 불편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주제가 불편함이라서 특별히 또 제가 넣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아까 다른 여사분들의 강연도 그렇고 참 불편함들이 참 많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사실들을 듣고 또 그런 구구절절 애절한 또 스토리를 듣고 그때 한번 그래 저런 일도 있구나, 마음이 아프다, 여기서 많이 그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개인이 뭐 따로 추가하시는 바도 있고 다른 할 일 많지만 하지만 진정한 그 불편함을 다루는 것은 그 느끼는 것,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소리를 듣고라도 행동에 바로 옮기는 것이, 고민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정말 진정한 그 불편함에 대한 대처,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케냐에서 본 아기인데요. 이제 6살짜리 헬렌이라는 친구인데 되게 이제 저희도 얘가 이제 이런 흰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도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기해서 많이 따라다니더라고요. 따라다니는데 말이 안 통하고 이제 그냥 뭐 몸짓으로 대충 마음만 이제 전하는 사이인데 이 헬렌이라는 친구 지금 남녀 구분이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거든요. 여자아이 이 헬렌이라는 친구가 15년 뒤에 아기를 가지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저도 그렇고 저희 단체도 모두가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